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길고 외로운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내가 오늘 하루 누구와 말을 나누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최대적이 병이나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니 정말 무서운 건 바로 관심 없는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는 건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묻지 않는 하루, 그리고 그게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노후를 준비하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이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호 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딱 5년이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 7시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지만 출근할 때 함께 집을 나서던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습니다. TV를 켜놓고 식탁에 앉아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한 달에 몇 번뿐. 정호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병원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강과 돈이 있어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거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방치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네 모임, 아이 학교 행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1년, 3년, 5년 뒤에는 연락할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65세 이후 10년 안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세, 90세 때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들이 모두 가까이에 살아도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쁘고 나와 일상을 함께 해줄 사람은 결국 가족 밖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를 챙기는 사람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혈연이든 오랜 친구든 아니면 새로 만난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일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일까요?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돈 1억, 1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202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9%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관계는 단순한 사회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우연에 맡기지 말고 계획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거는 요일을 정하거나 월 1회 식사 약속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독서 모임, 아침 산책 모임처럼 가벼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관계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0세 김은영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영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 문 앞까지 나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예전에 경로당에서 인사만 주고받던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윤 씨가 택시를 불러 함께 병원에 갔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은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걱정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후는 절반은 성공한 거라는 걸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 관계망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작은 관심과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동네에서 마주칠 때 웃으며 건네는 인사, 가끔은 작은 선물이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위기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만드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70세든 80세든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문을 엽니다. 노후에 진짜 무서운 적은 돈이 조금 부족한 것도 몸이 조금 아픈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하루 종일 말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공허함은 건강보다 빨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생활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관계적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는 다리에서부터 먹는다. 들으면 좀 웃기지만 의사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의 노화는 다리 근육의 소실에서부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70세 이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이 한 번 크게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면 1년 안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한 번의 낙상으로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결국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 최영숙 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영숙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시장에 장을 보러 가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허벅지 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예전엔 매일 5,000보 이상 걸었는데 3개월간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도 예전처럼 빨리 걷기 힘들었고 외출이 줄자 하루하루 기운이 빠졌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발 하나 다친 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내 생활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기에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삶의 영역을 지키는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로 혈압, 혈당보다 보행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이미 근육, 신경, 균형 감각, 심폐기능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다리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 움직임이 단순히 집안일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최소 20분 걷기.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심장이 조금 뛰는 정도가 좋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은 평지나 실내 복도를 이용하세요. 균형 운동.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 한 발로 서기 등을 매일 해주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계단 활용.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층 정도는 걸어서 오르내리기. 이게 허벅지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장도 보고 집 청소도 하니까 운동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집안일은 심박수를 크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과 심폐기능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운동은 일상 중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70세 이후에는 낙상 예방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턱을 없애거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불을 켜고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몇 년 뒤 건강 격차를 크게 벌립니다. 최영숙 씨는 회복 후
이렇게 생활을 바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15분, 저녁 15분을 나누어 걷기 시작했고 집안 복도에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나 싶었지만 1년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고 다시 친구들과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발이 내 자유라는 걸 다치고 나서 알았어요. 결국 70세 이후에 진짜 건강이란 혈압 수치나 병원 검사표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더라? 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깜빡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중요한 기억까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약 15%가 경도인지장애 MCI를 겪고 있고 이 중 절반은 5년 내 치매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 건망증이라고 넘기다 보면 생활 자율성과 안전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김정호 씨는 정년 후 부인과 함께 소박하게 지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인이 부탁한 약을 사러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30분간 서성이다가 지나가던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돌아왔죠. 그때부터 부인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도 스스로를 원망하며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만 보냈습니다. 활동이 줄자 대화도 줄고 기억력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뇌 건강은 심장, 근육, 호흡기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리고 훈련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뇌의 시냅스 신경 연결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억과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쇠퇴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책만 읽거나 TV만 보는 것은 뇌 자극의 폭이 좁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손과 눈, 귀, 입을 함께 쓰는 활동이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실전 팁. 매일 새로운 길 걷기. 단순 산책도 좋지만 매번 같은 코스가 아니라 골목 하나만 바꿔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손을 쓰는 활동, 바느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간단한 악기 연주 등 세밀한 손동작은 뇌의 운동 피질과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짧은 암기 습관. 매일 뉴스에서 들은 숫자 3개를 기억하고 저녁에 떠올려 보기, 좋아하는 시 한 줄 외우기 등 작은 암기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단순 인사 말고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세요. 대화는 뇌의 언어 영역뿐 아니라 감정 조절 영역까지 자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집안일도 하고 TV 뉴스도 보니까 괜찮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수동적 처리가 대부분이라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늘 하던 일에는 점점 에너지를 덜 씁니다. 그래서 익숙함 속에만 있으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은 금방 약해집니다. 김정호 씨의 경우 병원에서 초기 경도인 지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의와 함께 뇌생활 계획을 세운 후 변화를 맞았습니다. 매주 2번은 지역 복지관에서 난타 수업에 참여, 매일 오전에는 10분간 신문 기사 요약하기,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후 산책하며 서로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이야기하기. 처음에는 피곤하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길 찾는 감각이 회복됐고 집안 대화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도 운동을 해야 숨을 쉰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뇌 건강은 운동과 학습뿐 아니라 식습관과 수면에서도 크게 좌우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견과류는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78시간 숙면은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필수 과정입니다. 반대로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최대 2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몸과 기억력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 공간의 안전은 그만큼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고 사망 원인 1위는 낙상 넘어짐입니다. 놀라운 건 전체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9세 박순자 씨는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새벽에 화장실로 가던 중 거실 카펫 끝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골반 뼈가 부러져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사이 근육량이 줄어들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경험이 두려워져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활동이 줄자 건강도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환경의 위험이 신체 정신사회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집은 노년기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집안 안전 점검 포인트. 바닥 미끄럼 방지. 욕실과 주방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낡은 카펫이나 헝클어진 러그는 과감히 치워야 합니다. 충분한 조명. 노화로 동공 반응이 느려지고 빛 번짐이 심해지기 때문에 밤에도 복도 화장실 침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와 난간. 욕실, 계단,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균형을 잃었을 때 즉시 잡을 수 있어 큰 부상을 예방합니다. 걸리적거리는 물건 치우기. 바닥에 전선, 박스, 작은 가구 등을 두면 위험합니다. 특히 길목은 최대한 넓고 깨끗하게 확보하세요. 응급 연락 장치.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손목형 SOS 호출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서 괜찮아. 하지만 실상은 낙상은 몸이 약해서보다 순간의 환경 위험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이라도 집 안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확률은 신체 기능이 약한 노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이 안전하면 마음도 편해진다. 흥미로운 건 생활 환경이 안전해지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72세 장영희 씨는 아들이 집 구조를 바꿔준 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욕실 손잡이 설치, 현관에 신발 정리대 정비, 복도에 LED 센서 등 설치. 이후로 영희 씨는 밤중 화장실을 갈 때 불안이 사라졌고 낮에는 집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제 집이 나를 지켜준다는 기분이 들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생활 안전은 유지 비용이 아니라 투자. 많은 분들이 환경 개선을 돈이 드는 사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상 후 골절 치료와 재활에 드는 평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 약 450만 원 이상입니다. 게다가 부상 이후 신체 정신 기능이 떨어져 간병 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커집니다. 반면 집안 안전장치 설치는 수십만 원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결국 안전한 생활 환경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집이 위험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집이 안전하면 노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신체 환경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활력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루를 무의미하게 느낀다면 그 시간은 쉽게 흐릿해지고 기억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6세 윤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죠. 그런 윤 씨를 변화시킨 건 작은 취미였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린 수채화 기초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첫날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기도 어려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색을 고르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윤 씨의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취미와 자기 표현이 주는 세 가지 힘. 시간의 질이 달라진다. 취미 활동은 하루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자존감 회복.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를 느끼면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회적 연결. 취미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노년기에 추천하는 자기 표현 방법. 예술 활동,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공예와 손작업, 뜨개질, 도예, 목공, 봉사활동, 지역 아이들 공부 지도, 환경정화 활동, 배움의 확장, 온라인 강의, 외국어 학습, 몸과 마음의 수련, 명상, 요가, 전통무예. 여기서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공이나 완성도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즐거운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43% 낮고 평균 기대 수명이 2년 이상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만의 무대 만들기. 집안 한쪽 벽에 그림을 걸거나 손수 만든 공예품을 진열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 공간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80세의 김남수 씨는 작은 선반에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올려두고 손자, 손녀가 오면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야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결국 노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빛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관계와 움직임, 뇌 건강과 생활 안전, 그리고 마음의 활력까지. 이 5가지가 채워질 때 노년은 비로소 빛납니다. 저희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빛나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주위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이 들며 함께 빛나는 인생 만들어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